협객행 김용원저 제17장. 뜨거운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흘렀을 때 끝내 석파천은 순수 추주 1초로 사도 방주의 오른손목을 찔렀고 사도 방주는 신음소리를 토해내며 물러섰다. 윽. 그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움켜잡고 있었으며 오른손목에서는 피가 났다. 병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석파천은 즉시 뒤로 3걸음 물러섰다. 사도 방주는 멍하니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뭇 형제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의사청 안은 죽은 듯 조용했으며 그의 손목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만 뚝뚝 들려오고 있었다. 한참 후 사도 방주는 참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좋아, 좋다. 그리고 그는 의사청에서 걸어나갔다. 의사청에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를 지켜보았을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도 방주가 떠나고 방주가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형편인지라 모두들 석파천을 방주로 추대했다. 이때 석파천은 시원스럽게 약속했다. 이 몸은 덕과 능력이 없으니 이와 같은 중임을 맡을 수 없으나 3년 후에 상선벌악의 구리패가 강호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로 하겠소. 뭇 형제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패해석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서 방주의 무공은 사도 방주를 이길 정도였으니 고강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리하여 뭇 형제들이 승복하게 되었는데 무공이 고강하지 않더라도 본 방의 재난을 막아준다는 약속에 누구랄 것 없이 방주님을 옹호했을 것이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석파천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패 선생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싸하지만 난 본래부터 언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구려. 패해석은 웃으며 그 말에 반박했다. 방주께서 너무나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그는 위로하는 투로 다시 설명과 격려를 했다. 방주께서 큰 병을 앓으신 후 지혜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후에 치유되면 언변이 뛰어나게 되어 본방에서는 물론 강호에서도 방주님을 따를 자가 없을 것이외다. 석파천은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았다. 그저 반신반의할 정도였다. 그럼 내가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요? 패해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소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의학적으로 방주와 같은 경우가 많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기억을 되찾기도 했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 또 한 가지, 내가 구리패를 받겠다고 약속한 것을 방의 모든 형제들이 알고 있고 의심치 않는단 말이오? 패해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이다. 사내 대장부의 일원은 중천금이라고 했소이다. 더구나 강호에서는 가장 의리를 중시하지 않소이까? 모든 형제들이 방주님을 믿고 있지요. 석파천은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당신들은 초조해하며 내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겁을 내었구려. 패해석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방주께서 취임 이후 행하신 일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소이다. 형제들에게 좀 엄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방주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뭇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겠다 하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방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지요. 석파천은 잠시 생각해 본 후 말했다. 패 선생, 과거의 일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소. 그러니 당신은 속이지 말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패해석은 미소를 지었다.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왜다. 방주께서는 나이가 젊어 좀 풍류를 즐기는 편이지만 병폐가 될 수는 없소이다. 다행히도 그 여자들은 즐거이 응했고 강요한 일은 결코 많지 않았소이다. 따라서 장락방의 명성도 그렇게 높고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뭇 형제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모두들 웃고 말았지요. 석파천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패해석은 몇 마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었지만
이 몇 년간 자기가 풍류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정당 이외에 다른 여자와 애매한 관계가 있었다는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수아가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구심이 솟아올랐다. 폐석은 다시 말을 이었다. 방주 속하가 한마디 당돌한 말씀을 올려도 되겠소이까?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폐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던 참이니 말씀을 해주시구려.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좋소이다. 장락방에서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장사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형편이었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형제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소이까?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들은 본래 백도에서 활약하는 호걸들이 아니니 위선에 찬 예의 같은 것은 지킬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방 내부 형제들의 처나 딸들에 대해서는 방주께서 역시 서로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소이다. 석파천은 그만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다. 그날 밤 전 향주가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그 이유가 자기의 처를 유혹했다는 것이 아닌가. 확실히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폐석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정불삼 노 선생은 성격이 괴팍하고 무공이 지극히 높소이다. 방주께서 그 손녀딸과 내왕하다가 장래에 져버리게 된다면 정노 선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왜다. 방주께서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만 한 명의 강적을 더 만들게 되는 결과가. 석파천은 불쑥 입을 열었다. 내가 어떻게 정소절을 저버린단 말이오? 방주께서는 한 처녀를 좋아하시게 되면 보배처럼 여기나 얼마 안 가 그 정이 식어버리는 것이 통례였소이다. 그리고 폐해석은 빙그레 웃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방주께서 정말 정소절을 좋아한다면 별 문제이지만 혼례를 올리는 것 같은 일은 정노 선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이다. 석파천은 망설였다. 하지만 폐 선생, 나는 이미 그녀와 혼례를 올렸소. 폐해석은 천천히 말했다. 그때 방주께서는 병이 치유되지 않아 흐릿한 정신에서 정노 선생의 안배와 지휘를 받은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외다. 석파천은 눈살을 찌푸렸다. 일시 무어라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폐해석은 그와 같은 말은 적당히 해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즉시 화제를 돌렸다. 관동 사대문파에서는 기세등등하게 우리 문화까지 찾아온 셈인데 일단 방주님을 대하게 되자 그만 누그러져서는 은공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방주님의 위세와 덕망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일이지요. 방주께서 무공의 진도가 기이하도록 빠른 것은 정말 기쁘고도 축하할 일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연고인지 모르겠군요. 석파천이 어떻게 힘써 정불사를 물리쳤으며 또 고3 등의 목숨을 구했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총타로 오는 도중에 관동의 군호들은 이미 과장하여 장락방의 무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상태였다. 폐해석은 석파천의 무공이 그토록 고강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즉시 말을 슬슬 유도해서 그 까닭을 알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석파천 자신도 아리송한 일이라 어떻게 된 까닭인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폐해석은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은 무림에서 모두 퍽 명성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방주께서는 그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 기회를 빌려 그들을 포섭하여 본방을 위해서 힘을 바치도록 해야 할 것이 왜다. 그들이 만약 사도 전 방주의 일에 대해 묻는다면 방주께서는 그저 사도 전 방주가 이미 은퇴했다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속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과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했다가는 서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소이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폐 선생 말씀이 옳소이다. 몇 마디 환담을 주고받은 후 폐해석은 품속에서 한 장의 계산서를 꺼내 놓았다. 이 계산서는
물론 총타와 각 분타에서 몇 달 동안 소요된 비용과 수입을 적은 것이었다. 석파천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장락방에서 행한 어떤 일들은 바로 부모님들이 이 며칠간 말한 천리에 어긋나는 짓들이 아닌가. 그야말로 농림의 산채들이 금은보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알고 보면 도적질한 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실에 있어서 석파천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이날 밤 장락방의 총타 대청에서는 큰 연회가 베풀어졌다. 관동의 군호들을 대접하는 연회였다. 석파천과 폐해석 그리고 정당이 아래석에서 그들을 대접했다. 술이 새순배 돌았을 때 사람들이 서로 인사말을 하게 되었다. 범일비는 석파천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은공의 커다란 재주로 장락방을 이토록 흥왕하도록 다스렸으니 사도 형님께서도 아마 매우 기뻐하리라 생각이 드는구려. 폐해석은 그 말을 받았다. 사도 선배께서는 지금 낚시질이나 하고 화초를 심으며 지낼 뿐 어떤 사람도 만나보지 않는 형편이라 정말 여가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지요. 따라서 폐방에 속된 업무에 관해 우리들 역시 감히 그 어르신께 고하지 못하고 있지요. 범일비가 막 다시 말을 꺼내어 케어묻고자 하는데 갑자기 호맹당의 부양주가 총총히 걸어들어와 폐해석에게 무어라고 귓속말을 했다. 폐해석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석파천에게 입을 열었다. 방주께 알립니다. 설산파의 무제자들이 우리에게 사로잡힌 바가 있었소이다. 그런데 능소성에서 달려온 두 사람이 그들을 구하려다가 다시 우리에게 잡히게 되었다는구려. 석파천은 약간 놀란 얼굴이 되어 물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았단 말이오? 폐해석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 방주와 백만검이 총타에서 떠난 이후 뭇 형제들은 매우 걱정했소이다. 방주께서는 너무나 순진하여 혹시 그자들의 수작에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는 관동의 군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석파천이 백만검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와 같이 애매하게 둘러댄 것이다. 곧이어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장락방의 모든 형제들이 나서서 방주의 행방을 찾게 되었는데 당도현 부근에서 설산파의 제자 몇 명을 만나게 되었소이다. 살짝 조그만 계책을 쓴 결과 그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총타에 감금할 수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기민하기 이를 데 없는 백만검은 그만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정당은 갑자기 불쑥 입을 열었다. 화만자라는 화소전은 어떻게 되었나요? 폐해석은 즉시 대답했다. 그 여인은 총타에 사로잡혀 있어. 범일비 등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라마지 않았다. 설산파라면 무림에서 혁혁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락방의 수하들에게 그와 같은 참패를 당했다고 하니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았다. 폐해석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설산파의 제자들에게 방주의 행방을 물어보았소이다. 방주께서는 그날 밤 토지묘에서 스스로 떠나간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관동 군호들을 훑어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 모두들 방주께서 무사하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소이다. 이제 이 설산파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주께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석파천은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설산파의 문화에서 무공을 배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설산파의 제자들은 따지고 보면 나의 사숙벌이 된다. 그들을 어찌 죽이거나 감금해 둘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입을 열었다. 우리와 설산파 사이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지만 역시 그는 한마디 주어들은 풍월이 있어 그것을 말해보려 했으나 일시 생각이 잘 나지 않았다. 폐해석은 그 말을 얼른 받았다. 적을 친구로 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이다. 적이 되는 것보다는 친구가 되는 것이 낫소이다. 폐 선생, 우리들은 그들을 놓아줍시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불러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그는 무림에 이와 같은 규칙이 있는지 모르고 폐해석 등이 많은 힘을 써서 잡은 설산파의 제자들을 자기가 간단히 놓아주라고 하는 것이 자칫 전횡을 부리는 것 같아 폐해석에게 묻게 된 것이다. 폐해석은 웃으면서 응했다. 방주께서 그토록 너그러우시니 정말 무림의 미담을 남기게 되었소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호맹당의 부양주에게 명령을 내렸다. 설산파의 사람들을 모조리 데리고 오도록 하게. 부양주는 대답을 하고 물러갔다. 얼마 후 4명의 형제가 2명의 백의 사내를 압송하여 왔다. 두 사람은 손이 뒤로 묶여 있었으며 흰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한바탕 싸움을 벌인 끝에 두 사람이 상처를 입고 사로잡힌 것 같았다. 부양주는 호통을 내질렀다. 앞으로 나아가 방주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시오. 그러자 나이가 좀 많은 중년인이 두 눈을 부릅떴고 다른 30세 정도의 장정은 입을 열고 욕을 했다. 차라리 시원하게 이 나으리를 죽여라. 너희들 죄만 저지르는 날강도 같은 자들은 언젠가 죗값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부이신 위덕 선생이 이곳에 오시기만 하면 너희들을 모조리 갈기갈기 찢어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자 창밖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시사제, 정말 속 시원하게 욕을 잘했네. 저자들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들이지. 곧이어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20여 명이나 되는 설산파의 제자들이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진 채 대청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경만종, 호연만선, 문만부, 가만균, 왕만인, 화만자 등이 그 안에 끼어 있었다. 경공신법이 매우 뛰어나다는 왕만인도 이번에는 잡히고 말았다. 왕만인은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날강도니 후레자식들이니 하고 욕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실력이 있다면 진짜 칼이나 창을 들고 정정당당히 대결을 할 것이지 몽한약을 쓴 것은 비겁하지 않으냐고 불평을 하기도 했다. 범일비와 풍량 등은 서로 한번 쳐다보았다. 만약 몽한약을 써서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라면 별로 떳떳할 것도 없군. 폐해석은 즉시 그들의 그와 같은 눈치를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싱글벙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당도연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확실히 몽한약을 쓰기는 했지만 여러분의 무공이 뛰어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석방주와 여러분과는 옛날에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해치고 싶지 않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뿐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승복할 수 없어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나서서 불초와 한번 겨루어 봅시다. 어느 분이든지 불초의 10초를 받아낸다면 장락방의 사람들이 모두 다 비열한 날강도라고 인정을 하겠소. 어떠시오? 지난번 폐해석의 오행육합장 아래 가만균 등은 2, 3초도 견디지 못하고 혈도를 짚혀 쓰러지고 말았지 않았던가? 그러니 그들이 10초를 받아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노릇이 아니었다. 새로 잡혀온 설산파의 제자 손만녀는 폐해석의 재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몰랐다. 그는 오히려 얼굴이 샛노랗고 비쩍 마른 폐해석의 병약한 모습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큰 소리를 쳤다. 당신네 장락방은 머릿수를 믿고 이길 뿐이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시오? 10초가 아니라 100초라도 받아줄 용의가 있소. 폐해석은 냉소를 흘렸다. 좋소, 좋아. 이분은 정말 담이 뛰어나군. 우리들은 이렇게 내기를 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10초를 받아낸다면 장락방은 모두 비열한 날강도가 되지. 그러고 나서 그는 좀 더 엄한 어조로 물었다. 만약 노제가 10초 안에 지게 된다면 설산파가 바로 비열한 날강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면서 그는 손만년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슬쩍 떨쳤다. 그러자 손만년의 몸에 감겨있던 몇 가닥의 손가락처럼 굵은 삼배줄이 뚝뚝 끊어지고 말았다. 폐해석은 웃으면서 차분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자, 손을 써보시지.
손만녀는 자기가 몇 번이나 끊으려고 힘을 주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던 밧줄이 병약해 보이는 폐해석에 아무렇게나 하는 손짓에 간단히 끊어지자 그만 깜짝 놀라 안색이 획 변하고 말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으며 감히 폐해석과 손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낭낭히 외쳤다. 좋소. 그네기는 나와 합시다. 무사람들 가운데 설산파 제자들은 대뜸 얼굴에 기쁜 빛을 띄었다. 장락방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졌고 폐해석은 약간 안색이 변했다. 대청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 사람은 당당한 풍채에 훤칠한 키, 위엄이 가득 서린 얼굴로 바로 기한서북 백만검이 아닌가. 그는 폭언의 예를 표하더니 입을 열었다. 불초는 무공이 미흡하나 폐 선생에게 10초를 받아보도록 하겠소. 폐해석은 빙그레 웃었다. 안색은 여전히 침착했으나 속으로는 여간 겸연쩍은 것이 아니었다. 백만검의 무공을 논할 때 폐해석이 이긴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100초 정도는 싸워야 승부가 날 정도였다. 그러니 10초 안으로 이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실력을 정확히 헤아리는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10초의 내기는 백대엽이 무체자들을 상대로 할 때만 통용되는 것이 왜다. 백대엽께서 친히 나선다면 우리들은 내기의 내용을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엄숙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백대엽이 만약 불초와 겨루겠다면 손이 상대방의 옷에 닿는 것으로 끝내는 조건이라 해도 200~300초 안으로 승부를 낼 수는 없을 것이요. 백만검은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원래 폐 선생은 한 번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시구려. 폐해석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타하, 내가 무공이 약하고 건방지며 무지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했을 때의 조건 이외다. 설마하니 백대엽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오? 백만검은 무뚝뚝한 어조로 그 말을 받았다. 만약 장락방을 비열한 날강도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불초는 무공이 형편없고 오만하며 무지한 자가 된다 해도 상관이 없소. 그는 대청 안으로 들어서자 석파천이 위풍당당하게 자리에 앉아있고 무사제들은 수갑을 찬 채 초췌한 안색으로 묶여있는 것을 보고 그만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었다. 그리하여 그는 폐해석의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비열한 날강도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다그친 것이었다. 이때 문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 낭낭히 외쳤다. 송강부의 은극 양광과 현소장의 석청 부부가 방문했소이다. 그것은 바로 석청의 음성이었다. 석파천은 크게 기뻐 몸을 벌떡 일으켰다. 아버님, 어머님. 그는 대청에서 급히 달려나갔다. 백만검의 곁을 지나치게 되었을 때 백만검은 석파천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너무나 재빠른 수법이어서 석파천은 전혀 방비를 하지 않은 탓에 그만 완맥을 움켜잡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과 한시바삐 만나고 싶은 생각에 손을 획 뿌리쳤다. 진력이 도두어진 탓에 백만검은 반신이 시큰하니 저려오는 것을 느끼고 재빨리 손가락을 떼어냈다. 뿐만 아니라 한 줄기 엄청난 힘이 부딪혀오는 것을 느끼고 급히 앞으로 2걸음이나 옮겨서야 겨우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그만 안색이 변하게 되었는데 폐해석은 그 모양을 보자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정말 무예가 고강하시군. 이 말은 겉으로 석파천을 칭찬하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의 뼛속에는 백만검의 무공이 형편없고 오만하며 무지한 자임을 풍자하는 뜻이 서려 있었다. 얼마 후 석파천은 싱글벙글하며 석청 부부를 안내하여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를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체구가 우람한 백발의 노인인데 바로 가운데에 서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백발 노인, 등 뒤로 건장한 체구의 5사내가 따르고 있었다. 진강과 송강은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고장들이었다.
장락방의 호걸들은 백발노인이 강남 무림의 명숙인 은극 양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방주가 석청 부부를 아버님, 어머님하고 부르는 판이라 모두 몸을 일으켜서 경의를 표했다. 석파천은 민유의 손을 잡고 오는데 그 태도가 매우 친밀해 모자 사이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민유는 약간 고개를 쳐들고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어제 아침 객점에서 내가 보이지 않길래 나는 정말 초조해서 죽을 뻔했다. 너의 아버지는 암살하거나 방비하기 어려운 틈을 타고서 너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었지. 그리고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웃으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는 장락방에 와서 수소문을 해보면 반드시 너의 소식은 들을 수 있으리라고 했는데 정말 이곳에 있었구나. 정당은 석청 부부가 들어오자 얼굴이 새빨개졌다. 얼굴을 돌려 감히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귀를 곤두세우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유심히 듣고 있었다. 이때 석청 부부와 양광 그리고 폐해석, 범일비, 여정평 등은 일일이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양광의 등 뒤에 있는 5명의 사내들은 강남에서 이름난 무사들이었다. 석청이 일부러 송강부에 가서 양광을 초청해 온 것은 장락방과 한판 따지는데 증인으로 내세우려는 것이었다. 인사를 나누게 된 사람들은 각기 무림에서 높은 인물이라 서로 오래전부터 명성을 익히 들었느니 하는 인사의 말을 주고받았다. 한참 후에야 인사말이 끝나게 되고 범일비 등은 그들이 바로 석파천의 부모인 것을 알게 되자 더욱더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석청 부부는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지라 상대방에서 예의를 깎듯이 해오면 해올수록 더욱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폐해석만이 갑자기 석파천에게 부모가 나타났고 또 그 부모가 강호에서 혁혁한 명성을 날리고 있는 현소장 장주인 것을 알게 되자 지혜가 많은 그였지만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파천은 이때 폐해석을 향해 입을 열었다. 폐 선생, 이 설산파의 영웅호걸들을 모두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는 명령을 하지 못했다. 폐해석으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폐해석은 즉시 웃으며 아래쪽을 향해 부르짖었다. 방주께서 명하셨다. 설산파의 영웅들을 풀어주어라. 그는 일부러 영웅들이라는 한마디에 힘을 주었다. 비웃고 있는 의도임이 분명했다. 장락방에 10여 명이나 되는 무리들은 우렁차게 대답을 했다. 예. 방주께서 명령을 내리시니 설산파 영웅들을 모조리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설산파 제자들의 발목에 찬 쇠고랑과 손에 찬 수갑을 풀어주었다. 백만검은 손을 검자루에 갖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 석방주와 폐선생, 송강부의 은극, 양노영웅과 현소장, 석장주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한마디 해둘 것이 있어.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림에서는 무공이 얕아 상대방에게 지고 죽음을 당하든지 욕을 당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사제들은 장락방에 몽환약에 나가떨어져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사로잡히게 된 것이요. 장락방에서 이와 같이 비열한 수단을 쓴다는 것은 설산파의 명성을 더럽힌 것인지 장락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인지 묻고 싶소. 여기까지 말하던 그는 깊이 숨을 내쉬고 매우 정중하고도 힘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접해 선생께서는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서 새로 오신 친구분들이 듣도록 하셨으면 좋겠소이다. 폐해석은 헛기침을 하더니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타하, 저 백형제는 백만검은 그 말을 가로채듯 날카롭게 외쳤다. 누가 당신과 같은 비열한 날강도들과 형제가 된단 말이오. 염치 없는 수작 그만두시오. 폐해석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석방주께서는 석청은 불쑥 입을 열었다. 폐 선생, 우리 이 아이는 나이도 젊고 철도 들지 않았는데 무슨 덕과 능력이 있다 하여 귀방의 방주가 되었소?
그리고 그는 폐해석을 한번 돌아보았을 뿐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심한 병을 앓아 옛일을 모조리 잊어버렸소. 이 가운데는 틀림없이 오해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방주에 관해서는 다시 더 들먹이지 않았으면 하오. 이어 그는 자기가 은근 양광을 모시고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백만검과 장락방 사이의 충돌은 석파천이 설산파에서 잘못을 저지른 일과는 별도의 문제이니 당연히 나누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이 설명을 한 석청은 다시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석가는 강호에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지만 남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소. 이 애는 정말 모든 과거를 잊어버렸소. 다시 한번 그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낭낭히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가 한 짓에 대해서 그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간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소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빌려 한 짓은 우리 애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는 바이 외에 다 대청에 모여있던 군웅들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서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뜻밖의 병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폐해석은 헛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석장주. 그러나 그는 속으로 여간 야단나지 않았다고 혀를 찼다.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며 그 말을 가로챘다. 우리 아버님 말씀이 옳소이다. 나는 당신네들의 방주가 아니외다.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소? 하지만 당신네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소. 범일비는 정중하게 입을 열고 나섰다. 이 가운데 어떤 은밀한 사연이 있는지 이 형제는 자세히 듣고 싶소이다. 장락방의 방주가 사도행 형님이라는 것만 알았지. 언제 석 소엽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으니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시겠소이까? 줄곧 아무 말이 없던 양광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백대엽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옳고 그름은 무림에서 자연 판명이 날 것이오. 그는 나이가 많았으나 말하는 소리는 우렁찼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매우 위세가 높아 보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승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한마디 운을 뗀 양광은 다시 입을 열었다. 모든 사실은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선 저 몇 분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는 쇠고랑이나 먼저 풀어주도록 합시다. 장락방의 무리들은 폐해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자 열쇠로 설산파 제자들의 손과 발에 채웠던 수갑과 쇠고랑을 일일이 풀어주었다. 백만검은 석청과 양광 두 사람의 말투를 듣고 자기에게 조금도 적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폐해석에게 따지려는 듯한 의도인 것을 보고 천만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그의 무사제들은 장락방에게 사로잡혀 그야말로 외로운 처지였다. 폐해석을 비난하고 도전을 했지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었던 행동이기도 했다. 설산파의 명망을 생각하여 난도질을 당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치욕을 참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길 자신은 반푼어치도 없었다. 폐해석 혼자만 하더라도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석청 부부와 양광이 느닷없이 들이닥침으로써 그에게 일대 전기를 안겨다 준 셈이 되었다. 따라서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폐해석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조용히 지켜만 보았다. 이때 석청은 설산파의 제자들 몸에 채워졌던 수갑과 쇠고랑이 풀어지게 되고 다시 자리에 앉혀진 것을 확인한 후 입을 열었다. 폐 선생, 우리 애는 아직 철도 들지 않았는데 귀방의 방주가 된 것은 천하 영웅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지 않겠소? 그리고 그는 슬쩍 양광 등 자기가 데리고 온 무사들에게 시선을 던진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양 노영웅과 강남 무림의 친구들 그리고 백대현 및 설산파의 사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관동 사대문파의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소이다. 이어 그는 선포하듯 더욱 언성을 높였다. 우리의 석중옥은 이후 장락방과 반푼어치의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나
최근 몇 년간 그가 저지른 일은 물론 모두 해결을 지어드리겠소이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좋은 일도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을 빌려 나쁜 짓을 했다면 결코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 왜다. 폐해석은 빙그레 웃더니 입을 열었다. 석 장주께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데는 저로서는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석 방주가 패방의 방주가 된 것은 이미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것이고 결코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오이다. 어험. 그는 말을 하다 말고 기침을 했다. 그리고 그는 좀 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들은 방주에게서 강호의 명성을 떨치게 된 현소쌍검이 우리 방주의 부모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이어 그는 석파천에게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방주, 왜 진작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소이까? 그렇지 않으면 현 소장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방주직에 앉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영존과 자당을 이곳으로 모셔와 관례토록 하였을 것이 왜다.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나는 본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무사람들은 다시 한번 어리벙벙해졌다. 아니, 그 자신도 모른다니. 석청은 변명하듯 입을 열었다. 우리 이 애는 심한 병을 앓고 나서 과거의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소이다. 부모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외다. 폐해석은 본래 석청에게 다그침을 받게 되자 낭패하기 이를 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야말로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장락방의 무리들은 위아래할 것 없이 석파천을 방주로 모시게 된 것이 협객도의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 방패막이로 삼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은 바로 장락방의 비밀이라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한데 석파천이 자기도 석청 부부가 자기의 부모인 줄 몰랐다는 말을 하게 되자 대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게 되었다. 방주는 확실히 심한 병을 앓고 나았소이다. 한기와 열기가 한꺼번에 엄습해와 며칠간 혼미 상태에 빠지기도 했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2개월 전의 일이며 그가 장락방의 방주가 되었을 때는 몸이 매우 건강했으며 정신도 맑았소이다. 그리고 그는 여러 사람을 돌아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한자루 장검을 들고 사도 전방주의 비조를 상대로 어떻게 100여 초나 싸울 수 있었겠으며 무공으로 사도 전방주를 패배시키지 않았더라면 또 어찌 방주 직위에 올라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왜다. 석청과 민유는 아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민유는 슬쩍 석파천에게 물었다. 얘야,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냐? 폐해석은 그와 같은 한쪽의 동태를 무시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방주의 성씨가 석씨이며 이름자가 파천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 석중옥이라는 이름도 바로 백대엽과 석장주 입으로부터 들은 것이 왜다. 따라서 혹시 석장주께서는 사람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소이다. 민유가 노해 부르짖었다. 내가 친히 낳은 아들을 어찌 잘못 볼 리가 있겠어요? 평소 매우 단정하고 예의 바른 그녀였다. 그러나 폐해석이 그와 같은 말을 하자 참을 수 없어 노기가 끓어오른 것이다. 석청은 폐해석이 물고 늘어지려고 하지만 끝내 밝혀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폐 선생, 우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말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귀방에서 우리 애를 어여삐 본 것은 결코 그에게 어떤 웅재가 있거나 심기가 깊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조그만 목숨을 빌려 협객도의 초청을 면해보자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단도직입적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에 폐해석의 얼굴은 그만 획 변하고 말았다. 매우 노련한 그였지만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하고 겨우 쓴웃음을 지으며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다.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타하하, 여러분들은 협객도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보구려. 좋소이다. 동패는 바로 이곳에 있소이다. 갑자기 대청 한복판에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비쩍 말랐다. 옷차림은 매우 화려했는데 두 사람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다. 석파천은 대뜸 두 사람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서 부르짖었다. 큰형님, 둘째 형님. 며칠 만나지 못했는데 그동안 안녕하셨소이까? 석청 부부는 그에게 장삼, 이사와 더불어 결의 형제를 맺은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큰형님과 둘째 형님을 부르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러나 석청은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두 분께서는 마침 잘 오셨소이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도 장락방주의 신분에 관한 일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두 분께서 오셨으니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 석파천은 장삼과 이사 곁으로 다가서서 두 사람의 손을 잡는 등 매우 다정하고 친절하게 굴었다. 장삼은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셋째, 자네의 장락방 방주는 아마 가짜일걸? 민유는 자식의 생사 문제가 바로 이 순간에 걸려있다고 느낀 나머지 얌전하고 말이 없는 평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맞아요. 장락방의 방주는 사도행사도 방주입니다. 그들은 우리 애를 속여 재난을 막으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장삼은 이사에게 물었다. 둘째, 자네 의향은 어떤가? 이사는 음산한 어조로 말했다. 응당 본래의 주인을 찾아야겠지. 장삼은 싱글벙글했다. 그렇지. 우리 세 사람은 결의 형제를 맺은 사이가 아닌가.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했는데 장락방에서 우리 셋째 아우로 하여금 방패막이로 삼는다면 우리 형제 두 사람의 체면을 깎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군웅들은 장삼과 이사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부터 이미 두 사람의 무공이 기이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 거기다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바로 30년 전 무림에서 이야기만 듣고도 얼굴빛이 변했다는 상선벌악의 두 사자인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모두 그만 등골이 오싹해져서는 입을 열지 못했다. 폐해석과 백만검과 같은 고수도 그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들이 석파천과 형님임내 동생임내 하고 칭하는 것을 보고서는 궁금하게 여기기도 했다. 장삼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형제 두 사람이 명을 받고 사람들에게 청해 동지 팥죽을 먹자고 하는 것은 호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어찌 된 것인지 모두들 얼굴을 내밀려고 하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거절을 하신단 말씀이야. 이러니 무슨 흥이 나야지. 그리고 그는 다시 주위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거기다가 우리가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각 대문파의 장문인이 아니면 대방의 방주 나으리, 대교의 교주 등이며 어지간한 사람은 두 조각의 동패가 전해지지도 않는단 말씀이야. 좋아, 좋아, 좋아. 그는 잇따라 3번이나 좋다고 하면서 범일비, 여정평, 풍량, 고삼낭자 4사람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4사람은 그만 가니 콩알만해졌다. 장삼의 시선이 고삼낭자에게 머물게 되었을 때 좀 더 여유를 두는 것 같았다. 이어 그는 싱글벙글하면서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매우 좋아. 범일비 등은 자기네 관동 사대문파의 장문인들도 이번에는 초청을 받게 된 모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삼이 잇따라 4번이나 매우 좋아하고 소리친 것이 아니겠는가. 즉, 이것은 멀리 관을까지 달려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초청할 수 있게 되어 좋다는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삼낭자는 큰 소리로 부르짖듯 물었다. 당신은 이 늙은이에게 매우 좋다라는 말을 잇따라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장삼은 싱글벙글하면서 말했다. 매우 좋은 것은 바로 매우 좋은 것이요. 또 다른 뜻이 있겠소? 고삼낭자는 호통을 쳤다. 살리든 죽이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난 동패를 받을 수 없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오른손을 한번 떨쳤다. 휙휙 하는 소리와 더불어 두 자루의 비도가 장삼에게 날아갔다. 무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사실 고삼낭자는 성질이 나빴지만
심기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두 사자가 동패를 전해준다면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액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 이곳에 많은 고수들이 있으니 자기가 달려든다면 모두 똑같이 적개심을 품고 함께 달려들지 모른다는 계산에서였다. 한데 바로 이때 석파천이 부르짖었다. 형님 조심하십시오. 장삼은 웃으며 응수했다. 상관없네. 동시에 그는 소매자락을 가볍게 떨쳤다. 순간 노란 물체가 날아나와 각기 두 자루의 비도를 맞는 것이 아닌가. 챙, 챙. 두 노란 물체는 세로로 날던 것이 가로로 변하면서 비도를 받들 듯하고 고3 낭자에게로 날아갔다. 바람소리로 미루어 비도가 세찬 반탄력에 부딪힌 것을 알 수 있었다. 고3 낭자는 두 손을 일제히 뻗쳐 두 개의 노란 물체를 잡아챘다. 순간 그녀는 두 팔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다. 온몸 전체가 다 저려왔다. 그녀는 황망히 고개를 숙이고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간담이 서늘해져 훅하니 찬 기운을 들이마셔야 했다. 비도를 받들 듯 하고서 날아든 물체는 바로 동패였다. 고3 낭자는 이미 선악 두 사자의 규칙을 잘 알고 있었다. 손을 뻗쳐 두 패를 받기만 한다면 협객도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거절하려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바람 빠진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 나보고 협객도로 가서 동지 팥죽을 먹으라고. 너무나 쓰디쓰고 울 것 같은 음성의 옆에 앉았던 사람들은 그녀가 그럴 수 없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장삼은 싱글벙글하며 입을 열었다. 패 선생, 당신은 그럴싸하게 연극을 꾸며서 셋째로 하여금 방주 노릇을 대신하게 했는데 우리 셋째는 너무나 어진 사람이라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요. 그리고 그는 해벌쭉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어질기만 하지 않거든. 남을 초청하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을 초청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 장삼과 이사의 얼굴이 뭐가 되겠소? 이어 그는 좌중을 돌아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들은 장락방의 진짜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것을 다 알아내는데 힘께나 들었지. 이제 이곳으로 데리고 왔으니 잘 보도록 하시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이사를 바라보고 웃으며 의견을 물었다. 아우, 이제 장본인이 나타났으니 내려오라고 해야 하겠지? 이사는 그 말에 대답했다. 그렇소. 이제 내려오도록 해야 할 때이요. 그리고 그는 둥근 걸상을 두 개나 집어들더니 휙하니 천장으로 던졌다. 꽝! 단번에 천장은 구멍이 뻥 뚫렸고 흙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운데 위에서 뭔가 쿵하니 아래로 떨어졌다. 연회석 앞에 뚝 떨어졌기 때문에 군호들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한대 위에서 떨어진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웅크린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사는 식지로 가볍게 지풍을 퉁겨냈다. 찍찍하는 소리와 더불어 그 사람의 혈도가 풀어졌고 그 사람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두 눈을 부볐다. 그리고 어리둥절하여 사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무사람들은 갑자기 놀람에 찬 소리를 내질렀다. 바로 그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지? 정말 이상한 노릇도 다 보겠네. 무사람들은 이사가 허공을 격하고 지풍을 뻗쳐내 몇 자박 타인의 혈도를 푸는 고심한 무공은 들어만 보았지. 일찍이 본 적이 없는지라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나타난 사람은 바로 이목구비가 석파천과 똑같은 젊은이였다. 그 젊은이는 화려한 비단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더욱 의아한 감을 금할 수 없었다. 한데 그 젊은이는 이때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도대체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이오? 장삼은 웃으며 그 사람에게 말했다. 석방주, 양주기원에 파묻혀 수개월 동안 보내느라 재미가 좋았던 모양이오만 패 선생은 곳곳으로 당신을 찾다가 못 찾자 다른 사람을 내세워 방주 노릇을 하게 한 것이네.
그리고 그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협객도 사자들의 이목은 속일 수 없지. 자, 우리들은 당신을 협객도로 초청하여 동지 팥죽을 대접하고 싶은데 가시겠는가? 말을 하는 한편 그는 소매자락에서 2개의 동패를 꺼내 손에 들었다. 젊은이는 얼굴에 두려운 빛을 띠고 급히 2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갈 수 없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큰형님,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지요? 장삼은 웃으며 되물었다. 셋째, 이 사람의 모습이 자네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장락방에서 이 사람을 방주로 내세운 것은 그로 하여금 동패를 받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네. 그리고 그는 폐해석을 한번 바라보며 다시 설명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겁을 집어먹고 숨어버린 것인데 폐 선생이 어쩔 수 없이 자네를 속이고 이곳으로 데리고 와. 이 사람을 대신케 한 것이라네. 이어 그는 약간 정색을 하고 석파천에게 물었다. 진짜 방주를 찾아냈으니 자네는 방주 노릇을 못하게 되었네. 우리를 원망하지 않겠지?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참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아버님, 띵땅, 폐 선생. 난 이미 여러분들이 나를 잘못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소이까? 난 방주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이외다. 민유는 한 걸음 나아가며 떨리는 음성으로 그 젊은이에게 물었다. 내가 오기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2분 다 여기 계시는군요. 이때 백만검은 한 걸음 나서며 싸늘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너는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겠지?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백사숙 그리고 여러 사숙께서도 모두 오셨군요. 백만검은 싸늘히 냉소를 흘렸다. 우리 모두 왔다. 너를 데려가려고 말이다. 폐해석은 이들이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을 뿐 말이 없다가 그제야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2분의 모습이 비슷하고 몸매와 나이도 한 틀에서 나온 듯 같으니 어느 분이 본방의 방주인지 나로서는 알아볼 수가 없구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진정 이 세상에는 별 희한한 일도 다 많군. 당신이 바로 석방주인가 보구려. 그렇소?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로 다 말씀드릴 수 없소이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지요. 갑자기 대청안은 조용해졌다. 무사람들은 석파천과 석중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2 사람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그러나 2 사람을 같이 세워놓고 비교하자니 역시 궁극적으로 크게 다른 점도 있었다. 석파천은 안색이 거무틱틱하고 눈썹이 굵은 데 비해 석방주는 눈썹이 여자처럼 고울 뿐 아니라 허여말쑥한 얼굴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좀처럼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이때 갑자기 민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백만검은 퉁명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리에 있는 검상은 같을 수가 없지.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요. 정당 역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서서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 천오라버니는 왼쪽 어깨 위에 상처 자국이 있어요. 석청 역시 많은 의혹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아들은 어릴 적에 암기를 맞은 적이 있어. 그리고 그는 석파천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이 젊은이의 몸에도 그와 똑같은 상처가 있으니 누가 가짜이고 누가 진짜인가는 조사해보면 금방 알게 될 것이요. 무사람들은 석파천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화려한 복장의 젊은이를 바라보곤 했다. 모두들 의심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때 장삼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석방주로 만들 바에야 똑같이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소? 진짜의 몸에 흉터가 있다면 가짜의 몸에도 흉터가 있어야 하는 법. 그리고 그는 폐해석을 가리키며 다시 입을 열었다. 폐 의원은 착수해춘이란 아호를 가지고 있어. 그와 같은 아호가 허명만으로 얻은 것이 아닐 것이요. 그는 바로 우리 셋째가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수작을 부려놓은 것이외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화려한 복장의 젊은이에게 달려갔다. 달려가면서 젊은이의 왼쪽 어깨와 왼쪽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를 한 번씩 쥐었다. 대번에 그 세 곳에 구멍이 뻥 뚫리게 되고 하얀 살갗이 드러나게 되었다. 어깨 쪽지와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에 각기 모양이 다른 흉터가 드러났다. 백만검이나 석청 그리고 정당이 말한 것도 맞아떨어진 것이다. 무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더구나 장삼은 살에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옷을 가위로 오리듯 상처 부위만 드러나게 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당은 앞으로 달려나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그대가 정말 천오라버니인가요? 진짜 석방주라는 젊은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띵땅, 이 며칠간 당신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난 그대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른다오. 하지만 그대는 나를 깡그리 잊고 있었구려.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다니. 그리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난 천년만년이란 세월이 흐른다 해도 그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요. 정당은 너무나 기뻐 눈물마저 흘렸다. 그대야말로 진짜 천오라버니군요. 저 고약한 사기꾼 같으니. 그러니까 어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수 있었을라고? 하마터면 속을 뻔했군요. 그러면서 그녀는 석파천을 노려보며 자기도 모르게 석방주의 손을 잡았다. 석방주는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당은 그만 둥실 허공에 뜨는 기분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석파천은 두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입을 열었다. 띵땅, 나는 이미 당신에게 내가 당신의 천오라버니가 아니라고 말을 했었소. 당신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요? 갑자기 철썩하는 소리와 더불어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느새 한 대의 따귀를 얻어맞은 것이었다. 정당은 노기등등해서 외쳤다. 이 사기꾼, 아이고 아야. 그러면서 연신 그녀는 손을 떨었다. 원래 그녀는 매우 힘을 주어 석파천의 따귀를 갈겼던 것이지만 도리어 석파천의 내력이 반탄되어 옴으로써 그녀의 손바닥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 석파천은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띵땅, 난 당신을 일부러 속인 것이 아니오. 정당은 다시 셀쭉한 얼굴이 되어 그를 노려보며 부르짖었다. 흉터를 날조해놓고서도 고의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사실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나도 몰랐소. 정당은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저리 가요. 그녀의 고운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었다. 석파천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눈물을 참고 한편으로 물러섰다. 석청은 고개를 돌리고 폐해석에게 물었다. 폐 선생, 저 젊은이는 어디서 데리고 온 것이며 우리 애는 또 왜 강제로 방주 자리에 앉히게 되었는지 많은 무림 친구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의구심을 풀 수 있도록 해주시오. 폐해석은 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이 젊은 양반은 석방주와 모습이 똑같았소. 석방주의 부모님이 되는 현소쌍검도 분간하지 못했으니 우리들이 잘못 알아보았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을 것이요. 석청은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유는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들은 우리 애와 헤어진 지 10년이나 됐어요. 거기다가 한참 자라나는 애들이니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녀는 힐난하듯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폐 선생은 우리 애와 몇 년을 같이 생활했는데도 폐 선생같이 똑똑하신 양반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네요. 폐해석은 기침을 하며 말을 더듬거렸다. 꼭 알아볼 수 있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소. 그날 그는 마천에서 석파천을 발견한 순간 석중옥이 아닌 것을 알았다. 석중옥을 찾지 못해 마음이 초조해져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중 문득 묘한 착상이 떠올랐다. 바로 석파천으로 대체하자는 영감이었다. 거기다가 석파천이 멍청한 데가 있는지라 안배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지금 그로서는
그와 같은 사연과 의도를 말할 수는 없었다. 폐해석은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석방주가 본방의 방주가 된 것은 무공으로 사도방주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방의 형제들이 추대하게 된 것이요. 강제란 말은 부당한 것 같소이다. 석중옥은 불쑥 입을 열었다. 폐 선생, 이 지경이 된 이상 더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이다. 그날 회안에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폐 선생에게 잡히게 되었고, 폐 선생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하며 장락방에 가입시킨 것이 아니오? 그리고 그는 폐해석이 석파천에게 말해준 것, 즉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도방주에게 하양주를 핍박하여 자살토록 한 데 대해 따지도록 한 일과 그가 나서서 사도방주와 대결을 한 것 모두 폐해석이 시킨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폐해석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저의 무공으로 어찌 사도방주의 적수가 되겠소이까? 묻형제들이 와한이 말린답시고 사도방주를 제압하는 바람에 그만 분통이 터진 사도방주가 떠나게 된 것이지요. 이어 그는 한숨을 쉬며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고 재차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후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폐 선생의 분부만 따르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재미가 없어 양주로 도망을 쳐 인생을 즐겼던 것인데 그만 저 두 노형에게 영문도 모른 채 이곳으로 잡혀오게 되었소. 거기까지 말한 그는 똑바로 폐해석을 바라보며 부탁했다. 폐 선생, 장락방의 방주는 역시 당신이 하는 것이 좋겠소.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방주 자리에서 제발 좀 해임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소. 언변이 좋은 그는 청산유수로 거기다가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는지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연인가를 똑똑히 파악할 수 있었다. 폐해석은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시퍼래져서는 입을 열었다. 그 당시 방주는 뭐라고 했소? 일이 코앞에 닥치자 그때 한 약속을 번복하다니. 석중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당시 내가 어찌 폐 선생의 분부를 듣지 않을 수 있었겠소?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저와 같이 노기등등하여 사람을 다그치니 다른 것은 생각만 해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외다. 그는 상선벌하게 두 사자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방주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목숨을 건질 수 없다는 점과 부모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이었다. 이때 여태껏 말이 없었던 미획야가 입을 열었다. 방주, 그와 같은 말은 시비를 전도하는 것이요. 방주 자리에 앉은 것이 불과 2, 3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소? 평소 모든 거드름과 위세를 떨쳤을 뿐 아니라 양가의 부녀들까지 짓밟지 않았소? 그게 모두 폐 선생이 시켜서 한 짓이요? 그리고 그는 더욱 언성을 높여서 따져갔다. 그때 당신이 말끝마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가슴까지 쳐가며 협객도에서 보내온 동패를 받겠다고 맹세했소. 그런 맹세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묻형제들이 어떻게 당신의 못된 짓을 용납했겠소? 석중옥은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나오고 변명할 여지가 없자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폐해석을 향해 웃으며 딴청을 떨었다. 폐 선생은 정말 재간이 뛰어나구려. 내가 은거하고 나타나지 않자 나와 모습이 똑같은 녀석을 찾아내느라고 수고도 많았겠소. 그리고 그는 석파천을 쳐다보고 말을 이어갔다. 저 녀석의 모습이 나와 똑같고 그가 위장하기를 즐겨한다면 끝까지 그에게 방주 노릇을 시킬 것이지 왜 나를 잡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소? 이어 그는 석청과 민유를 향해 정다운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우리들은 빨리 이 시비의 장소에서 떠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무척 말재주가 좋은 그였다. 석파천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가 없었다. 말을 시켜보니 천양지차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었다. 미획야와 진충지 그리고 전비 등은 일제히 날카롭게 외쳤다. 모든 것을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릴 작정이지만 그렇게 쉽게 떠날 수는 없을걸.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허리에 찬 도검으로 손을 가져갔다. 장삼은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 석방주 그리고 폐 선생, 우리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사도행이나 석방주의 무공과 명망으로서는 협객도로가 동지 팥죽을 먹을 자격이 없소. 그리고 그는 여전히 싱글거리는 얼굴로 여러 사람들을 훑어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장락방에서는 이 몇 년간 못된 짓을 많이 했소. 그래서 우리들도 악을 벌주려고 찾아온 것이며 석방주가 동패를 받는 것을 원하지도 않소. 다만 통례에 따라 한마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이요. 이어 그는 석종옥을 향해 재차 말을 이었다. 석방주는 동패를 받지 못하겠다고 말했소? 좋소, 매우 좋소. 당신이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천만다행한 일이요. 폐석과 장락방의 군웅들은 속으로 크게 움찔했다. 석종옥이 동패를 받지 않는다면 협객도의 두 사자인 뚱보와 홀쭉이가 틀림없이 크게 살개를 범할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뚱보의 말을 들어볼 때 이미 장락방을 몰살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방금 두 사람이 보여준 무공으로 미루어 볼 때 장락방에서는 대적할 사람이 결코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삽시간에 대청하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은 석종옥을 바라보았다. 석파천은 이때 겸연쩍은 표정이었으나 의연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태 선생, 우리 큰형님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이다. 사람을 죽인다면 영락없이 죽이고 말지요. 비어방과 철차회의 사람들도 깨끗이 몰살당했소이다. 그리고 그는 석방주와 폐해석을 번갈아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보기에 누가 방주가 되든 우선은 저 동패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쌍방이 다 나와는 다정한 형제라 할 수 있어 정말 싸우게 되면 어느 쪽을 도와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폐해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 동패를 받지 않을 수 없지. 석파천은 석종옥에게 말했다. 석방주, 동패를 받도록 하시구려. 동패를 받아도 죽고 받지 않아도 죽는 것이지만 동패를 받으면 방의 전 형제들이 당신과 함께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지 않소? 다 같이 죽는 데서 좋을 것이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이 왜다. 석종옥은 냉소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홀가분한 태도로 쉽게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그토록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어째서 당신이 장락방의 재난을 막아주지 못하오? 가소롭군. 석파천은 한숨을 쉬고 석청과 민유를 바라보더니 다시 정당을 한번 쳐다보았다. 폐 선생, 여러분들이 줄곧 나에게 잘 대해준 것은 내가 장락방에 바로 이와 같은 재난을 해소시켜달라는 데 있지 않았소? 진짜 석방주가 못하겠다면 내가 나서서 받으리다. 말이 끝나자 그는 장삼 앞으로 나아가 동패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무사람들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장삼은 손을 움츠렸다. 잠깐. 그리고 그는 폐해석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협객도에서는 진짜 우두머리에게 동패를 건네주고 동지팥죽을 먹자고 청하려는 것이요. 도대체 귀방에서는 어느 분을 방주로 받드시겠소? 폐해석은 석파천이 자기네들의 관계를 간파한 후에도 장락방을 위해 나서겠다는 말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야말로 흉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이었지만 이때만큼은 고맙다는 정이 새삼 우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석파천을 향해 절을 했다. 기꺼이 대엽을 본방의 방주로 모시겠으며 방주의 호령을 받들어 어김없이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 말만은 퍽이나 진지했다. 석파천은 발레했다. 황송한 말씀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도 탓하지만 않는다면 고맙겠소. 폐해석은 공손히 대답했다. 황송합니다. 장삼은 껄껄 웃으며 석파천에게 물었다. 형제, 도대체 자네의 성이 무언가? 석파천은 망연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정말 모른다오. 그러다가 그는 석청과 민유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정이 가득 담긴 시선을 던지고 있는지라 다시 입을 열었다. 날 역시 석가로 알아주시구려. 장삼은 호쾌한 어조로 말했다.
좋아. 장락방에 석방주 금년 동짓날에 협객도로 오셔서 팥죽을 드시도록 하십시오. 일방의 우두머리에게 하는 말이라 반말을 하지 못했다. 석파천은 쾌히 승낙을 했다. 마땅히 두 분 형님을 찾아뵈어야지요. 꼭 가겠소이다. 장삼은 불만인 듯 말했다. 형제의 무공으로는 동지 팥죽을 먹을 자격이 충분히 있지. 그러나 애석한 것은 이후 장락방이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일세. 이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애석하다 애석해. 장락방의 무리들을 없애지 못하는 것을 애석해 하는지 아니면 장락방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된 것을 애석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폐해석 등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장삼과 이사를 마주 쳐다보지도 못했다.